여러분 반갑습니다. 프리덤 경제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시장에 대한 흐름과 그리고 앞으로 유망할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ESS와 관련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물론 ESS라는 시장은 이미 5월 초부터 시장에서 에너지로 작용해서 잘 올라 주었고요. 이미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일렉트릭 그리고 혹은 서진 시스템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지금 새로 진입하기는 어렵고요. 보유자의 영역의 수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ESS라는 시장이 그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한 후발주자가 있고 또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 있는 좋은 업종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G7에서 2030년까지 ESS 시장을 6.5배를 증가시키기로 했죠. 자, 그런데 이게 발표되기 전 작년 10월 달에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2024년 10월 30일에 에너지 스토리 ESS 산업의 발전 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일단 우리나라의 목표는 세계 3대 ESS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35%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 목표에는 좀 부합하지 못하게 시장이 좀 많이 위축이 돼 있었습니다. 지원 정책이 축소가 되면서 시장 자체가 위축이 되고 있었어요. 이미 18년도부터 최대치를 기록해서 시장이 확 죽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지만 정부의 보조금 지급 같은 이런 어떤 지원 정책들이 줄게 되고 그때 당시에 2025년까지가 의무 설치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의무 설치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다 와가니까 그와 관련된 힘이 좀 많이 줄었던 거죠. 자, 근데 그 사이에 시장이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최근 1년도 안 됐죠. 한 반년 사이에 AI라는 것이 발전하면서 데이터 센터, 전력 이 부족 이런 것들이 화두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야, 이제 이 ESS 시장도 무조건 커져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시장이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ESS 시장이 앞으로 10배 이상 증가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석 데이터마다 향후의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ESS의 연간 시장 규모가 꾸준하게 계속 증가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특히나 현재까지는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보급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적 설치량 현황 및 전망에 이게 기가와트 기준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의 증가율은 엄청납니다. 10배 이상이 증가가 되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 수치에 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부랴부랴 이 부분을 좀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ESS 시장은 리튬 전지 기반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튬 전지는 화재의 위험성이 크단 말이죠. 안정적인 이 단어, 안정적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게 바로 ESS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전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전력을 방출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ESS잖아요. 근데 여기에 화재가 생긴다라고 하면 가장 큰 허점이 생기가 되는 거죠. 최근 ESS 시장에서는 이거를 리튬 인산철 전지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강자가 또 중국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의 강자였던 이 3원계 리튬 전지에서 ESS 시장은 리튬 인산철로 30년까지 이것이 바뀔 것이다. ESS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이 ESS라는 것에서는 인산 관련된 이 리튬 인산철 LFP에 관련된 기업들이 좋아질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ESS 관련주들은 종목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미 대장으로 알려진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담스러운 위치이기 때문에 또 다른 후발주자가 이제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봤는데 자, 세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더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자, 첫 번째는 아모그린텍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YM텍,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렌텍입니다. 이 모두 ESS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시장이 아주 큰 메인이 아니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주인공으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주가가 엄청나게 고점 대비 하락해서 바닥 라인에서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YM텍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중에서 저는 좀 괜찮게 봤던 게 아모그린텍입니다. 물론 다른 기업들도 나쁘지 않겠으나 아무래도
이들 기업들 중에서는 재무적으로나 영업이익,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은 아모그린텍이에요. 이 기업 역시 주가가 고점 대비 바닥으로 내려와서 이제 조금 거래량이 붙으면서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후발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요, 아모그린텍은 크게 세 가지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ESS의 사업 비중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3년, 그러니까 22년까지만 본다면 이 ESS가 비중이 전체 비중에서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ESS의 비중이 정말 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기존의 사업들을 전부 다 뛰어넘는 캐파로 커질 것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 대신증권의 박장욱 연구원은 이번에 이 기업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내년에 ESS 매출액을 2023년 작년 대비 무려 47%가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거기다가 1,049억 원이라는 이 시장 파이로 커질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지금 이미 올해 예상 매출액이 전년 대비 15.9% 상승해서 지금 영업이익은 30%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의 비전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업은 이미 KT에다가 납품 이력이 있는데 이 ESS를 이미 리튬 인산철로 구성이 된 거를 납품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시장이 늘어날 기존의 우리나라 사원계 리튬이 아니라 리튬 인산철로 이미 이 기업은 추진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시장이 테마가 계속 돌고 돕니다. 연초부터 반도체가 증가를 했고, 그 반도체에서도 AI 반도체가 크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 또 얘네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부족하고,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했더니 전력이 부족하고, 또 전력을 하려고 했더니 케이블이 부족해서 구리와 케이블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ESS와 관련된 업종들이 최근에 너무나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마 속에서도 많이 오른 애들이 있고 안 오른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많이 올랐던 애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다시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중의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미리 주가가 바닥에 있는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미리 투자를 해놔야 최근의 화장품처럼, 최근의 원전처럼 아주 높은 수익을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장의 예상이라는 게 꼭 그렇게 가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나도 지금 잘 달리고 있는 말들은 만약에 낙마를 했을 때 부상 위험은 너무나도 클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주가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여기서 우리가 시장 예측대로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손실은 최소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바이오 기업들이 엄청나게 높은 상태에서 크게 추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앞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영역은 우리가 거기서 조금 더 수익을 보자고 정말 이 밑에 있는 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투자에서는 내 돈을 지키고 내 돈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정말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이 두 가지만 보고 들어갔다가 정말 9번을 잘해도 한 번을 실수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게 공격적인 투자 방식이거든요. 5번을 실패하더라도 내가 크게 잃지 않는 투자 방법이 이 시장에서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전문가가 있고 많은 투자의 철학과 자신들의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 전문가도 투자하는 사람도 투자자도 정말 다양하겠지만 저는 제가 추구하는 투자는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들을 또 잘 배워서 때로는 이런 방법들도 시장에서는 정말 잘 될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함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